네, 주식시장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성남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뵀는데 이제 궁금한 점이 오늘은 조금 많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이 며칠 동안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4월까지는 계속 좀 조정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4월이 되려면 아직도 3주 정도나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그 하락세를 버텨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간밤에 좀 이슈가 많았는데 뭐 SVB 은행이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잖아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 빅스텝은 단행하지 않을까, 단행하지 않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행복 회로를 또 돌려보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이제 아마 그 의견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엇갈릴 거예요. 지금 이제 4월 달에 대한 뷰를 강세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약세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3월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릴 때 3월은 그 확률적으로 그 전약 후강장이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좀 되짚어서 한번 돌려보시면은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중에서 네.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금리를 지금 현재 3월, 그 다음에 이제 5월 FOMC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다시 한번 0.5%로 올리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으름장 정도로 계속 리서비스적으로 약간 0.5%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실질적인 부분은 0.25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또 그 립서비스는 강하게 매파적인 의견은 내놓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죠? 네. 오늘 밤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이제까지 다른 지표들보다도 이제 고용이 꺾여야 아마도 인플레가 꺾일 거야, 이런 부분들이 간이 지배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월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동안 2월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을 쭉 볼 때는 대체적으로 다 20만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매우 탄탄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가까이 현실에 있는 고용 지표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 나오는 거. 오늘의 가장 가까운 지표는 바로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네. 그게 드디어 이제 21만 1,000건이 나왔어요. 맞아요. 10주 만에.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야, 이거 이제 아리까리한 데가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매파적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야, 이거 조금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번 발표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려감이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3월 달 그 실업률이 4월에 발표가 하잖아요. 4월 네. 초에. 그러면 그때 아마 요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실업률이 꺾였다, 이렇게 좀 완전 고용에서 풀렸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당장의 어떤 흐름들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로 아마도 3월은 전약 후강, 요 며칠 약간 올라가다가 지금 이번 주에 또 다시 꺾여 내려오는데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차트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약간은 좀 더 하방적인 부분들을 봐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겠죠. 네. 그 CPI 발표에서 과연 지금 이제 지난번 0.1%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게 얼마나 더 내려갔느냐, 혹은 6.4가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FOMC 정도 근접하거나 발표가 나오면서 뭐 으름장 났는데 0.25 했네 하거나, 아니면 0.5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이제 다시 좀 이제 스탠스적인 부분들이나 의견적인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이번에 빨리 올렸고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더 올리지 않겠어라는 이런 식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증시격언에 11월에 주식을 사서 뭐 4월, 5월에 팔고
빠져나가라 이런 증시 격언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100%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배당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가지고 11월, 12월 연말쯤에는 또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3월 중순 정도가 되면 배당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증권 계좌로 들어오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3월 전약이 나타나면 계좌가 조금 손실이 나거나 좀 나빠질 수 있죠. 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럼 이제 돈이 들어오면 네. 그죠? 그 돈들이 다시 후반부에.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3월 달 후반 혹은 4월 달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4월 달도 매년 돌려보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3월에는 좀 나쁠 수 있어. 그런데 4월 장이 좋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다음 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시기라면 아마도 3월의 고용은 꺾여서 5월 FMC는 조금 느슨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생각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4월 달에 증시가 좋아진다면 3월 달에는 저희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4월을 대비해서 저가 매수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네. 하셨네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완전 대형주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대형주적인 부분들은 좀 아니고 현금적인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때 좀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은 그동안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그 코스피 중심으로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코스닥을 잠깐만 설명을 잠깐만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상승을 하고 시작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승이 1차, 2차 그리고 3차 상승을 했어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1, 2, 3, 4, 5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1파 상승의 진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파 상승의 진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번에 상승폭 요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진폭을 그대로 갖고 가서 이번 상승으로 갖고 가는 상황으로 낳고 보면은 거의 82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예. 진폭을 지금 이게 좀 납작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좀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매일 저도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매일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그 진폭을 계산했을 때는 820 정도가 거의 단기 목표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꺾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거고 꺾이게 됐을 때에 아무리 많이 빠져도 710포인트가 깨지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같은 그런 엄청난 하락장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내려갈 때는 아마도 중요 이동평균선은 밑에 다 깔려 있어요.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그래서 뭐 60선이나 혹은 120선 근처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좀 빠르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장은 하락장에도 빠지기보다는 오르거나 횡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3월에는 전략 후강의 어떤 패턴이 진짜로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오늘은 조금 아닐 것 같고요. 다음 주 CPI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매수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어떨까 싶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한다라면 아직까지는 6대 테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6대 테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로봇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에서만 접근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요. 4월에 상승장을 미리미리 대비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6대 테마 말씀 주셨고 AI나 데이터 센터, 로봇 등등 XR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업종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가장 강력했던 네. AI를 다시 한번 AI.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AI도 이제 2월 말 고점을 찍고 이제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일반 가정에 퍼지기 시작한 게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약 30년 전이거든요. 이제 학생이 있으면 특히 대학생이지만 학생이 있으면 그 집에 이제 컴퓨터를 놓기 시작한 시점들이 약 30년 전입니다. 이게 이런 혁신적인 기기들이 바뀌는 게 주기가 약 1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09년, 2010년에는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가는 그 흐름이 많아졌죠. 물론 컴퓨터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은 영역은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유행을 했지만 스마트폰 직전에 비슷하게 생긴 PDA는 유행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PDA는 내가 사용하려면
공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그냥 내가 받아서 며칠만 눌러보면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자, AI 챗봇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챗봇도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코딩은 내가 공부를 해서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AI는 누구나 질문만 하면 네. 되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알아볼 만한 종목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위세 네. 아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말에 고점 찍고 지금 눌림목을 계속 주고 있고 오늘 중에서는 플러스를 유일하게 거의 만들다시피 하는 종목입니다. 네. 32년 동안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AI,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 타이틀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 AI 플랫폼 출시, 그다음 국내 최초 빅데이터 분석 도구 기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자, 매매 포인트 봐봐야 되겠죠. 자, 갈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갈 때는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갈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해야 되고요. 눌림목 참 이쁘게 줬죠. 네. 아마 눌러진다라면 21선 정도까지나 누르고 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한 19,000원 정도까지 21선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을 한번 넘지 않을까 싶어서 28,000원, 손절가는 19,000원까지 매수하면 18,000원을 아주 짧게 손절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9,000원 부근,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8,000원이고요. 바로 두산퓨얼셀 AS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수익을 주고 있긴 한데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슈팅할 때가 됐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수익권에 있기는 하실 텐데 네.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죠. 이제 에너지라는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 원이 바뀌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뭐 지금 주가가 축축축 빠지고 오늘도 사실 한 2,100개 종목이 하락했었거든요. 오전 중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쉽게 터는 게 아니라 이제는 21선을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니까 21선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깨지면 한번 매도했다가 밑에 60선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퓨얼셀은 21선 기준으로 이제 매도와 매수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새로운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